네, 반갑습니다. 오늘 수업할 부분은 은하의 구조하고 그 다음에 성간물질, 그 다음에 분자 형성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업한 것은 뭐냐면요, 여기까지 한 것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총괄적으로 우주 탄생에서 은하까지 형성, 이 부분이 1단원입니다. 1단원. 2단원은 그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다음에 뭐 각각의 행성 운동 이런 거예요. 그리고 뭐 생명 이런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 생명체는 별에서 탄생한 겁니다. 별에서 만든 원소들이 뭉쳐가지고 결국은 아미노산, 단백질한데 이런 것이 형성되거든요. 어쨌든 지금까지 배운 거는 별까지였습니다. 그럼 별들이 많이 탄생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였냐면 무거운 원소들이 탄생했습니다. 그럼 무거운 원소들이 뭉쳐서 뭐가 되냐면 행성이거든요. 지구는 이제 암석, 돌덩어리죠. 쉽게 말하면 흙 같은 거. 이게 무거운 원소예요. 그래서 태양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빅뱅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떤 큰 별이 터지고 그 상황에서 무거운 원소들이 뭉쳐가지고 만들어진 게 태양이고 태양계입니다. 어쨌든 이런 태양계, 별, 행성들이 뭉쳐있는 곳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은하라고 얘기합니다. 은하. 그래서 우리는 은하의 구조를 좀 배울 건데요. 우리 은하를 보시면은 태양계가 속한 곳입니다. 태양계가 속한 곳에 뭐가 있냐면요. 일단은 성간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성간물질. 성간물질은 뭐냐면은 간단히 말씀드려가지고 별이 일생을 마치고 터져서 만든 원소들, 그리고 그 별 전에 빅뱅으로 만든 수소 헬륨. 아직까지도 전체 우주는 거의 대부분이 수소 헬륨이에요. 이거 외에 기타 원소는 뭐가 만들었다고요? 별들이 만든 거죠. 이런 걸 갖다가 우리 뭐냐면 성간물질이라고 합니다. 성간물질. 이런 성간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뭉친 데가 있어요. 굉장히 많이 뭉친 데를 우리 뭐냐면 성운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운. 그 아까 별은 뭐라고 했죠? 결론적으로 뭐냐면 핵융합하는 거예요. 핵융합하면서 에너지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별 나왔죠? 은하를 구성하는데 기본이 되는 천체고, 우리 은하는 약 수천억 개, 약 대략적으로 2천억 개 이상의 별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별이 존재한다. 성간물질 지금 얘기했죠? 성운은 성간물질이 뭉쳐가지고 마치 구름처럼 보이는 것이 성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단이라는 게 있어요. 성단은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별들의 집합이에요. 별들의 집합. 이렇게 말씀드리겠네요. 집합. 그러면 이거 성운, 성단을 지금 들어갈 건데, 성운의 종류가 있습니다. 성운의 종류는 29페이지에 있습니다. 29페이지에 보시면 성운의 종류가 크게 세 종류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암흑성운이에요. 암흑성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방출성운. 옛날에 배우신 분들은 이걸로 배우셨을 거예요. 발광성운이라고 옛날 분들은 이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름이 방출로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반사성운입니다. 반사성운. 거기에 지금 뭐냐면 그림으로 제가 집어넣어 드렸거든요. 암흑성운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뭐냐면요, 성간물질이 굉장히 빽빽하게 뭉쳐 있는 곳이에요. 성간물질이 빽빽히 뭉쳐 있기 때문에 그 밖에 있는 별에 빛을 줍니다. 빛을 주는데 여기를 통과를 못하죠. 통과를 못하니까 이 밖에서 쳐다봤을 때, 지구에서 이렇게 쳐다봤을 때 별빛이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보인다? 껌껌하게 보인다. 그림자처럼. 이런 부분을 갖다가 암흑성운이라고 합니다. 암흑성운. 거기 나와 있지, 암흑성운이. 바로 뭐냐면은, 예를 들면 거기 나와 있는 거는 말머리 성운입니다. 이거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성운의 종류가 이렇게 있다, 이것만 하시면 돼요. 이건 외우는 거 아닙니다. 말머리 성운이라든지, 혹은 뭐냐면 독수리 성운,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뭐냐면 암흑성운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근데 암흑성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성간물질이 밀집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말의 의미는 여기서 별들이 그래도 많이 태어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방출성운이 있습니다. 방출성운은요, 지 스스로 고온이에요. 지스스로 고온이기 때문에 굉장히 온도가 높아요. 그 고온에서 바로 빛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빛을 내보내는 성운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빛을 내보내는 성운. 그래서 새롭게 탄생하는 별빛이 산란하여, 죄송합니다. 방출은 끝에 있네요. 고온의 별이죠.
고온의 별에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방출하는 것입니다. 자, 방출. 12번째 있는 그림이에요. 요걸 딱 바꿔가지고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 고온의 빛을 내보는 거예요. 고온의 빛. 지수도 빛을 내는 방출 성운의 대표적인 성운이 뭐가 있냐면요. 장미 성운이 있습니다. 장미 성운. 장미 성운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리온 성운이 있습니다. 오리온 성운. 자, 이거는 혹시 뭐 스마트폰 있으신 분들은 뭐 검색해가지고 어떻게 생겼는지 컬러로 확인해 보시면요. 좀 얘네들은 약간 붉은색을 나타냅니다. 붉은색. 그럼 반사성운은 뭐냐면요. 간단히 말해가지고 먼데 있는 별빛을 갖다 그냥 반사시키는 거예요. 반사성운은. 마치 거울처럼 빛을 반사시켜가지고 별빛이 산란돼가지고 푸른색처럼 보입니다. 푸르게 보입니다. 반사성운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요. 플레아데스 성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마기 할몬 성운이 있습니다. 마치 뭐냐면 마기 할머니처럼 생겼어요. 실제로 검색해보면요. 아무튼 지금 뭐 시간이 있으시는 분은 수업이 끝난 후에 이런 거 한번 검색해가지고 컬러로 보시면은 아마 좀 보다 더 효과적일 겁니다. 어쨌든 성운이에요. 성운은 성간물질이 밀집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태어난다고요? 별이 태어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단입니다. 성단은 뭐냐면요. 별들의 집합이거든요. 별들이 뭉쳐있는 집합체를 갖다가 성단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성단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산계성단하고 구상성단이거든요. 산계성단, 구상성단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이름이 나오죠. 산계. 약간 퍼져 있다는 뜻입니다. 퍼져 있어요. 퍼져 있고. 구상성단은 뭉쳐 있습니다. 교재는 구상성단이 먼저 나왔죠. 구상성단은 별들이 굉장히 뭉쳐 있고 나이가 많은 별입니다. 이걸 나쁘게 얘기하면요. 나이가 들수록 집에 나가기 싫습니다. 움직이려도 귀찮아하고.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구상성단은 별들이 뭉쳐가지고 마치 뭐냐면, 원형 혹은 타원, 이런 모양처럼 생겼어요. 별들이 뭉친 게. 이게 구상성단이고요. 구상성단은 대략적으로 얼마의 별들이 뭉쳤냐? 수백만 개의 별들이 뭉쳐 있습니다. 수백만 개의 별들이 뭉쳐 있고, 주로 어디에 있냐면요. 좀 이따 그림에다 다시 한번 설명해 줄 겁니다. 주로 어디 있냐면, 우리 은하의 은하핵이나, 혹은 헤일로는 뭐냐면 간단히 말해서 구예요, 구. 헤일로도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 부분에 주로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분포되어 있고, 주로 나이든 별이다. 나이든 별이라서 별빛의 색깔이 주로 어떤 색깔이냐면 적색, 붉은색 계통을 나타냅니다. 붉은색 계통을 나타내요. 자, 그 다음에 산계성단은요, 좀 비교적 허술합니다. 좀 약간 퍼져 있죠. 퍼져 있고, 쉽게 말해서 사람으로 얘기한다면 좀 운동하고 활발하다는 거예요. 퍼져 있습니다. 퍼져 있기 때문에 비교적 어린 별입니다. 비교적 어린 별이고요. 어린 별. 나이가 안 든 거죠. 어린 별이고, 그 다음에 좀 대체적으로 보면은 수천 개입니다. 수천 개. 좀 양이 작죠. 양이 작아요. 그리고 푸른색을 나타냅니다. 푸른색을 나타내고 주로 어디 있냐면 우리 은하의 나선팔 주변에 있다. 나선팔 주변.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우신 건 이제 성운의 종류, 성단의 종류를 배웠습니다. 그럼 성운 성단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우리 은하네요. 물론 태양이 들어가 있죠. 태양계도 있는 곳이 우리 은하입니다. 그럼 우리 은하의 구조를 보시면요. 옛날에 배웠던 과정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은하를 어떻게 설명했냐면요. 정상 나선 은하라고 설명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관측 기계가 발달하지 못했던 시절과 관측 기계가 발달해가지고 좀 더 정밀하게 모습을 볼 수 있는 시대가 틀린 거죠. 지금은 관측 기계, 전체 우주 망원경들이 굉장히 좋아요. 질이 좋고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갖다가 우리 은하를 갖다가 구조를 분석해 봤더니 정상 나선 은하인 줄 알았더니 실질적으로 정상 나선이 아니라 막대 나선 은하더라. 막대 나선 은하. 생김새는 어차피 처음에 같습니다. 원반 모양이에요. 옆에서 보면 이렇게 원반 모양입니다. 옆에서 보면 이렇게 원반 모양으로 생겼고요.
여기가 지름이 약 얼마 정도 되냐면 10만 광년입니다. 10만 광년. 10만 광년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빛의 속도로 10만 년 달린다는 얘기야. 10만 년. 그럼 태양계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 있습니다. 태양계 위치는 여기예요. 여기가 태양계. 나선팔에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여기가 은하핵이고요. 은하핵. 이런 부분을 우리가 나선팔이라고 해요. 나선팔. 나선팔. 그리고 은하 중심에서 대략 얼마 떨어지냐면 3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3만 광년. 그 다음에 아까 헤일로 말씀드렸죠. 헤일로는 뭐냐면요. 얘를 지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구의 형태로 퍼진 것.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가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밀집되어 있지만은 이 부분도 물질들이 존재합니다. 이 부분도 일부 물질들이 존재해요. 이 부분을 갖다가 여기를 갖다가 헤일로라고 하는 거예요. 헤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냐면은 구상성단은 은하핵. 구상성단. 은하핵과 헤일로. 이 부분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산계성단은 바로 여기 나선팔. 이 부분에 산계성단이 있는 거예요. 산계성단. 아, 그러면 이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은하핵에 구상성단이 많다는 건 결과적으로 은하핵의 별들이 나이가 오래됐구나. 그 이쪽에서 또 하나 산계성단은 젊은 별이네. 이 얘기는 바로 나선팔 주변에서 새로운 별이 많이 탄생하고 있네. 이렇게라도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옆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 위에서 쳐다보죠. 위에서 쳐다보면 가운데가 저 그림을 가지고 그냥 단순 모식화 하겠습니다. 가운데 핵주위가 이렇게 나선이고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림 나와 있죠. 그림 나와 있습니다. 가운데가 막대처럼 생겼어요. 막대처럼 생겼고 나선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 뭐라고 하냐면 막대 나선은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선은하. 그리고 바로 이 팔, 여기에 바로 뭐가 있다? 태양계가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그림에서는 밑에 태양계 위치가 나왔죠? 어쨌든 간에 나선팔에 태양계가 있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은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옆에서 보면 원반 모양이다. 원반 모양. 그리고 위에서 쳐다보면 나선은하인데, 나선은하. 가운데가 핵이 막지 뭐처럼 생겼다? 막대처럼 생겨가지고 막대 나선은하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페이지 보면은 은하의 분류가 있어요. 은하의 분류는 우리가 뭐가 있냐면요.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냥 거기서 흐름을 보세요. 뭐 외우라는 거 아닙니다. 이쪽에 뭐가 있냐면 불규칙 은하가 있어. 불규칙 은하. 불규칙 은하에서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규칙적으로 변합니다. 규칙적으로 변하다가 이쪽으로 갈수록 뭐가 되면 마치 뭐처럼 변하면 구의 형태, 타원 은하. 타원입니다. 타원. 이 중심부에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정상 나선 은하. 그 다음에 막대 나선 은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 신생아들 보면 처음에 배 안에서 임신될 때 모양이 잘 안 나타나다가 나중에 사람 모양이 나타나듯이요. 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규칙 은하가요. 가장 어린 은하예요. 가장 어린 은하. 이쪽으로 가서 뭐냐면 나이가 드는 은하예요. 나이가 들면서 뭉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던 성간물질이 거의 다 날아가 버려요. 거의 다 날아가 버리니까 어떤 형태냐면 타원 모양이 나타나는 거예요. 타원 모양. 그래서 그 그림 보이시죠? 그림 보시면 불규칙 은하 보이시죠? 불규칙 은하가 바로 어린 은하고 이쪽으로 갈수록 나선 은하 모양 보세요. 나선팔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는 이렇게 퍼져 있는데 이쪽으로 갈수록 나선팔들이 이렇게 안으로 뭉치기 시작하죠. 안으로 뭉칩니다. 뭉치면서 이 주변들이 성간물질이 날아가요. 날아가면서 타원이 되는 거예요. 타원이. 타원에서 원으로 가겠죠. 이런 모양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은하다. 죄송합니다. 외부 은하의 모양 생mit을 분리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타원을 해보겠습니다. 나선팔이 없고 타원 모양 나왔죠? 무슨 얘기냐면은 나선팔들이 가운데로 밀집하고 성간물질이 날아가요. 그래서 뭐냐면 타원 은하예요. 그리고 중심부와 헤일로로 구성 성간물질이 거의 없다 나왔죠? 성간물질은 다 날아간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쪽으로 가서 나이가 들었다 그랬죠? 이쪽으로 가서 나이 든 별이에요. 나이 든 별 앞에서 나왔죠? 나이 든 별 우리가 구상성단이라고 하겠죠? 색깔이 무슨 색깔이라고요? 붉은 색깔.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 보면 자, 붉은색의 늙은 별이 많고 크기가 다양하다. 정상 나선은하, 막대 나선은하는 나선은하의 두 종류입니다. 두 종류예요. 정상 나선은하는 가운데가 뭐냐면 약간 둥글게 생겼죠. 둥글게. 그 나선팔이 있습니다.
정상 나선 은하는 중심부가 약간 막대 모양이다.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막대 나선 은하는 우리 은하죠. 지금은 우리 은하. 그 다음에 이제 불규칙 은하 좀 전에 나왔죠? 좀 전에 설명한 거. 특정한 형태가 없다. 하지만 비교적 젊은 은하, 어린 은하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주 거대 구조가 있거든요. 우주 거대 구조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전체 우주를 봤을 때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은하가 있죠, 은하. 은하가 있는데 이 주변부에 은하들이 조금씩 비교적 가깝게 있어요, 가깝게. 가깝게 있는 요걸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해야 되냐면 비교적 가까운 은하의 덩어리. 이걸 갖다가 은하군 그럽니다. 은하군. 처음에 이거죠. 은하 집단이에요, 실제로. 은하 집단. 그리고 다시 한번 앞에서 얘기했죠. 코비 위성이나 WMAP 위성을 봤을 때 대체로 우주가 균일한데 일부분 불균일한 지역이 있다. 이 부분에서 별과 은하가 태어났다. 이렇게 첫 강의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우주 전체는 대체로 균일해요. 하지만 일부분은 밀집되어 있는 그 부분에서 은하가 있다. 은하가 생성된다. 그래서 은하는 우주 전체에 균일하게 분포하고 부분적으로 약간 불균일하게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은하 집단. 은하 집단은 바로 은하들끼리의 하나의 집단입니다. 집단의 크기 중에서 가장 작은 게 지금 얘기하는 은하군입니다. 은하군. 은하군은 뭐 거기 수십여 개. 우리 은하하고 마젤란 은하, 그 다음에 안드로메다 은하 해가지고 대략 40여 개의 은하를 갖다가 우리 은하군이라고 그래요. 우리 은하군을 다른 말로 뭐라 하면 국부 은하군이라고 합니다. 국부 은하군.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이 은하군들이 또 여러 개가 또 뭉쳐요. 은하군들이 여러 개가 뭉쳐서 덩어리가 있죠. 은하군들의 덩어리. 이걸 갖다 뭐라 하냐면 거기 수백 수천 개의 은하가 모인 집단 나왔죠. 은하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은하단. 이 은하단끼리 또 뭉쳐요. 우주 크기에서 또 뭉치죠. 이걸 갖다 뭐라 하면 초은하단이에요. 초은하단. 그러니까 실제로 뭐냐고 이쪽으로 갈수록 뭐냐면 은하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고 굉장히 큰 구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개의 은하군 은하단이 모인 집단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전체를 갖다가 덩어리를 놓으면은 이 전체를 우리가 놓으면은 이게 하나의 커다란 우주가 됩니다. 하나의 커다란 우주를 갖다가 우리는 우주 거대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우주 거대 구조. 그러니까 우주 거대 구조는 전체 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우주. 즉 초은하단들이 쭉쭉쭉쭉 연결돼 가지고 우리 우주를 이루고 있다 이거예요. 그 우주를 갖다가 우주 거대 구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미세하게 뭐냐면 불균일하게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기다 조금 이건 물론 시험에 안 나오지만 잠깐 좀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물질이거든요. 지구처럼 물질이죠, 물질. 물질을 갖다가 우리는 지금 관측을 합니다. 근데 우주 전체를 배구를 할 때 물질이 어느 정도냐면요. 물질이 4%뿐이 안 돼, 4%.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반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반물질. 반물질은 지금 뭔가 있는데 검출이 안 되는 거예요. 얘가 24 정도래요. 나머지가 이제 암흑에너지라고 합니다, 암흑에너지. 해가지고 얼마냐면 약 72% 이렇게 보통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그냥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현재까지는 이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관측하는 거예요. 이걸 관측한 게 얘야 지금 우주 거대 구조. 근데 현재 뭐가 있냐면 뭔가 존재하는데 존재하는 흔적이 있고 이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물질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반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주가 점점 커지는데 팽창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여하는 에너지를 갖다가 암흑에너지 이렇게 얘기해요. 암흑에너지. 이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우리가 말하는 우주 거대 구조는 그냥 물질 개념이다 라는 정도까지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정도만. 자, 이제 드디어 뭘 들어가냐면요. 성간물질과 분자 출현입니다. 성간물질과 분자 출현. 자, 성간물질이 있는데, 자, 여기서 조금 성간물질과 분자 출현. 여기는 조금, 개념을 조금 잡겠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빅뱅에서 만든 원소가 수소하고 헬륨뿐이 없어요. 헬륨. 그 다음에 별에서 만든 거. 별의 핵융합으로 만든 게 바로 뭐냐면, 융합으로 만든 게 어디까지 하겠죠? 뭐, 탄소부터 해가지고 철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초신성 폭발.
초신성 폭발로 만든 게 폭발로 만든 게 바로 어디냐면은 뭐 우라늄부터 해가지고 무거운 원소 이렇게 돼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게 한 92종, 2종 정도의 원소입니다. 이 원소들이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했어요. 독립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원자 상태예요. 원자 상태. 원자 상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원자 상태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는데 우주가 커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온도가 떨어져요. 온도가 떨어집니다. 온도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이 혼자 있는 게 불안정해져요. 온도가 떨어지니까 추우면 뭉치듯이요. 그래서 온도가 떨어지면 해서 주변하고 같이 뭉쳐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해요. 새로운 거. 이게 바로 뭐냐면 분자입니다. 분자. 분자라는 걸 막,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원소들이 뭉쳐가지고 새로운 걸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해 원자들이 뭉쳐가지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분자는, 그 분자 뜻을 얘기할게요. 물론, 이게 시험에 안 나옵니다만 뜻은 좀 아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분자라는 건 뭐냐면요. 어떤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최소 입자. 이게 분자입니다. 예를 들면 뭐냐면요. 물을 들 수가 있어요. 물은 여러분들 뭐와 뭐로 구성되어 있죠? 수소하고 산소가 결합해가지고 물을 만든 겁니다. 수소하고 산소가 결합해서 물을 만들어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산소라는 뜻이고, 이게, 여기 원소기호를 좀 쓰겠습니다. 수소를 우리가 H라고 하고, 산소를 뭐라 그래요? 산소 옆에 수소가 이렇게 두 개가 이게 달라붙어요. 이게 물 분자예요. 그래서 물 분자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H2O라고 하죠. H2O. 이렇게. 이 물 분자에서 얘를 자릅니다. 자르면은 산소하고 수소로 나눠지겠죠, 그냥. 그럼 산소하고 수소가 되면 얘네들은 더 이상 물의 성질이 없어요. 물의 성질이 없다. 그러니까 분자라는 건 뭐냐면 물의 성질을 나타내는 어떤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최소 입자 요거 바로 H2O. 이게 분자입니다. 이걸 잘라내면은 수소하고 산소로 그냥 분해가 돼 버려요. 분해가 되면 얘네들은 물의 특징이 없습니다. 물은 불을 끄는데요. 수소는 타죠. 산소는 타는 걸 도와주죠. 그렇죠? 그리고 물은 산소의 성질이 없어요. 자, 이렇게 분자는 바로 뭐냐면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최소 입자다. 원자 상태에서 온도가 내려가니까 뭉쳐가지고 뭘 만들었다? 분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성가물질에서 가장 많은 건 뭐라고요? 수소 헬륨입니다. 이 정도 알아두세요. 그 외에 뭐 탄소, 질소 쭉 있는데 수소 헬륨 거기 나와있죠? 빅뱅으로 만든 겁니다. 나머지는 누가 만들었다고요? 별이 만드는 겁니다. 별의 핵융합. 그리고 좀 더 무거운 원소는 뭐로 만들었다? 초신성 폭발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안정화하게 돼서 뭉쳐가지고 새로운 화합물을 만든다. 이게 분자고,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원자들이 뭉쳐가지고 분자를 만들 때 어떤 결합을 하느냐? 공유결합이라는 거 합니다. 공유결합이 도대체 뭐지? 이렇게 말씀드렸죠. 공유결합이라는 건 뭐냐면요. 전자를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같이 공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유결합은 전자를 같이 공유한다. 여기서 교재는 없지만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옥텟 규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나중에 뒤에서 한 번 더 언급할 겁니다. 옥텟 규칙은 뭐냐면요. 원자를 구성할 때 전자들이 어떻게 채워지냐. 이게 옥텟 규칙이에요. 여기에 원자 핵이 있습니다. 원자 핵주위를 갖다가 전자들이 이렇게 돌겠죠. 이렇게 전자들이 이렇게 전자들이 주위를 돌 때 궤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궤도가 있는데 첫 번째 궤도는 전자가 2개 들어가면 안정해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전자가 8개씩 들어가면 안정합니다. 8개씩 들어가면. 이렇게 안정해지기 위한 결합을 하여. 이 결합을 갖다 우리 뭐냐면 공유결합이라고 합니다. 공유결합. 그래서 분자로 보면 수소가 되는데 여기서 수소는 원자번호가 1번입니다. 원자번호가 1번이라는 얘기는 원자 핵에 양성자가 하나 있고요. 양성자. 원자번호는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그냥 그 양성자 숫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변을 뭐가 되면 전자가 이렇게 돌아요. 전자가 도는데 전자가 하나뿐이 없으니까 첫 번째 궤도에 있습니다. 첫 번째 궤도에. 근데 첫 번째 궤도는 몇 개요?
두 개가 있어야지 안정한 거야. 두 개가 있어야지. 그래서 얘는 그냥 수소 원자예요, 지금. 이 옆에 새로운 수소 원자가 옵니다. 새로운 수소 원자가 와가지고, 여기죠. 새로운 수소 원자가 이렇게 와가지고, 전자를 하나 여기다가 하나 이렇게 또 이렇게 주는 거, 이렇게. 전자를 여기다 이렇게 주고, 이렇게, 얘는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돌면서 각각의 전자를 얘네들이 같이 어떻게 하냐? 같이 이렇게 전자를 두 개를 공유합니다. 전자를 두 개를 공유하다 보니까 첫 번째 궤도에 얘도 첫 번째 궤도에 두 개, 얘도 첫 번째 궤도에 전자가 두 개, 안정해집니다. 이런 결합을 공유결합이에요. 그럼 이렇게 어렵게 시험에 나올 거예요?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나오나요? 이것만 간직하면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서 뭐만 하면 되냐면요. 그림을 보시면서 이게 수소라겠죠, 지금 수소고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을 때 요 안에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공유돼 있어요. 그럼 요거를 갖다가 한 쌍이라고 해요. 한 쌍이라고 합니다. 이런 모양이다. 그러면 얘 공유결합은 바로 몇 개 있냐? 공유결합은 한 개 있다 이 뜻이에요. 한 개. 그래서 요걸 갖다 공유 전자쌍을 이게 하나 있다. 공유결합 하나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고 공유결합은 그냥 모양을 보시고 전자를 갖다 어떻게 공유하고 있냐 이것만 여러분이 찾아내시면 됩니다. 자, 밑에 공유결합에 얘가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뭐예요? 전자를 하나, 그쵸? 요걸 공유하는 거야. 이렇게 이걸 갖다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합이 된 거, 요 모양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요걸 이렇게 해서 이걸 우리는 단일결합이라고 합니다. 단일결합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거 볼게요. 두 번째 거는 뭐냐? 산소네요. 산소도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산소니까 원자 핵이 있겠죠. 원자 핵이 이렇게 있고 이 안을 보시는 거예요. 이 안에 보니까 뭐 어떻게 되냐면요. 얘가 전자가 이렇게 두 개 있고요. 그 다음에 얘 전자가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서로 공유하고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요. 쌍이라겠죠, 선생님이. 얘 한 쌍, 몇 쌍? 두 쌍입니다. 두 쌍을 공유하는 거예요. 두 쌍을 공유한다 그래가지고 얘는 우리가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걸 갖다 뭐라고 얘기하면 두 쌍이니까 줄 두 개죠. 이중결합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중결합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중결합.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그냥 그림을 보시면서 찾으시는 거예요. 그림을 보시면서. 삼중결합이 하나 나오는데요. 거기는 뭐 질소가 나와 있죠. 여기가 질소하고 이렇게 질소가 있는데 얘네들끼리도요 공유합니다. 공유할 때 어떻게 공유하냐 봤더니 얘가 세 개를 주고요. 그 다음에 얘도 여기다 세 개를 이렇게 주겠죠. 얘도 세 개를 줍니다. 이래서 공유해요. 그 여러분은 쌍을 몇 쌍이만 찾으면 돼요. 보시면은 여기가 한 쌍, 두 쌍, 세 쌍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걸 갖다 우리가 뭐냐면 삼중결합이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온도가 낮아지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 때 공유결합을 한다. 그리고 공유결합수는 어떻게 되냐? 쌍이 몇 개냐만 찾으면 된다. 그래서 좀 전에 여기 우리 수소 지웠네요. 죄송합니다. 수소 같은 걸 보면은 이렇게 각각 하나가 있으니까 한 쌍. 그래서 단일결합 이렇게 표시하는 거고 얘는 두 쌍의 존재니까 이중결합. 얘는 세 쌍의 존재니까 삼중결합. 그림을 보시고 찾을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결합의 세기는요. 단일결합보다는 이중결합보다는 삼중결합이 더 세요. 그러니까 줄 한 번 묶은 것보다 줄 세 번 묶은 게 확실하게 묶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삼중결합이 세다. 이렇게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결합을 하기 위해서는요. 결론적으로 얘네들이 반응을 해야 돼요. 그 반응을 한다는 것이 3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32페이지에 나오는 반응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기출문제에 한번 나왔습니다. 기출문제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좀 알아두시고 반응 속도예요. 반응 속도가 당연히 빠를수록 반응을 많이 할 것이고 새로운 물질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즉 분자를 많이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들어가기 전에 앞에 거에서 지금 하나 얘기 안 한 걸 얘기하겠습니다. 헬륨이나 네온 같은 게 있어요. 특히 헬륨이요. 얘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냐면 여기에 2, 8, 8개 이런 식으로 전자가 들어가면 어떻다고요? 전자가 들어가면은 굉장히 안정하다 그랬죠. 헬륨은 양성자가 두 개예요. 양성자가 두 개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요. 모양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앞에서 우리 했죠. 양성자, 중성자 두 개. 여기에 전자가 몇 개 있냐면요. 양성자가 두 개니까 전자 몇 개? 두 개예요, 두 개.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두 개 꽉 찼네. 굉장히 안정하죠. 얘는 분자라는 건 그러니까 뭐냐면 새로운 헬륨끼리 결합해서 분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얘는 그냥 원자 상태로 존재합니다. 원자 상태 존재. 자, 이렇게 이 정도 하나만 말씀드리고요. 그럼 나머지는 분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응을 많이 해야 돼요. 반응 속도가 빠를수록 새로운 분자, 새로운 물질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낼 때 만들어진 과정에서 첫 번째가 뭐가 나오고 활성화 에너지가 나와요. 활성화 에너지는 문제 잘 안 냅니다. 활성화 에너지라는 건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결합할 때도 에너지가 필요해요. 결합할 때 필요한 에너지가 있어요. 그 정도 에너지를 가져야 결합한다는 뜻입니다. 활성화 에너지는 그 정도만 생각하세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라겠죠. 그 얘기 무슨 얘기냐? 둘이 결합할 때도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 정도 에너지를 가져야 결합하지 않느냐? 그게 활성화 에너지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유효 충돌이 나왔는데요. 충돌을 해야만 결합하겠죠. 각자 떨어져 있으면 전혀 결합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막 부딪혀야 돼요. 부딪히는 충돌 중에서 어떤 충돌이냐? 정말 결합할 수 있는 충돌을 해야 된다. 이게 유효 충돌입니다. 이게 유효 충돌. 그래서 뭐냐면 간단히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물을 만들 때 이거 시험에 그냥 의미만 하시면 돼요.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자, 물을 만들 때 어떻게 되냐면 아까 물 분자의 구조식이 H2O, 수소 2개에다가 산소 하나죠. 근데 수소는 분자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주에서 가장 많은 거 역시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거 충돌 들어가기 전에 분자 상태 중에 우주에서 만들어 있는 분자들 중에 가장 많은 건 누구냐면요. 앞에서 했듯이 수소하고 헬륨 질량비가 몇 대 몇이라고요? 3대 1. 수소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우주에서도 분자 상태는 누가 제일 많겠다? 아, 수소 분자가 제일 많겠네.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시고요. 자, 물을 만들 때 수소가요. 보세요. 수소가 이렇게 와. 수소 분자가 일로 오고, 수소 분자는 우리가 이제 H2 이렇게 표시합니다. 여기에 산소죠. 산소 분자가 있고요. 산소 분자는 O2입니다. O2, 얘는 H2.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수소 분자가 이렇게 옵니다. 이런 식으로 수소 분자가 이렇게 와요. H2. 이래가지고 이렇게 충돌하네요. 이런 충돌로 물을 만들 수 있냐? 이런 충돌로는 물을 만들기가 힘들어요. 그럼 어떤 충돌을 해야 되냐? 이렇게 충돌해야 돼요. 이렇게. 얘네들이 이렇게 오고 여기에 산소가 이렇게 있는 거죠. 산소가.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소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오면 이 충돌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렇게 이루어지겠죠. 여기에 이렇게 이루어지겠죠. 이렇게. 이런 충돌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 잘라지면은 얘가 물 분자 하나, 이것도 물 분자 하나. 이런 충돌이 돼야지 물 분자를 만들어요. 이런 충돌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유효 충돌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효 충돌.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 반응 속도는 첫 번째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반응 속도, 어떤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반응 속도는 빨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첫 번째,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가져야 된다.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가져야 되고, 두 번째, 유효 충돌이 있어야 된다. 유효 충돌. 자, 그 다음에 또 뭘 들 수 있냐면 이걸 들 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충돌하는 속도가 느리면 어떻게 됩니까? 충돌하는 속도가 느리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충돌하는 속도가 빨라야지 빨리 새로운 분자를 만듭니다. 그럼 충돌하는 속도가 빠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입자수가 많아야 돼요. 입자수. 예를 들어가지고 그림 나와있죠? 얘가 입자수가 이것뿐이 없어요. 그럼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면 네 가지뿐이 안 돼요. 충돌하는 게. 근데 입자수가 무진장 많네요. 그럼 충돌 횟수도 많아지고 농도도 진하니까 경우의 수도 굉장히 많아집니다. 입자수가 많아질수록 바로 어떻게 된다? 충돌 속도도 빨라지고 당연히 충돌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리고 새로운 물질을 만들 수 있죠. 이게 바로 세 번째 농도입니다. 농도가 진할수록 충돌 횟수가 증가해서 반응 속도가 증가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런 게 있어야 되지만, 자, 농도 나왔죠. 농도. 그래서 이런 충돌,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 유효 충돌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 바로 뭐냐면 농도가 진해야 된다. 농도. 이게 바로 반응 속도에 관여하는 겁니다. 농도가 진할수록 유효 충돌이 훨씬 많겠죠. 농도가 진할수록. 그래서 반응 속도의 조절, 반응 속도의 조절하는 첫 번째는 농도입니다. 농도가 진할수록 반응 속도가 빠르다. 두 번째는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자는요, 온도가 높을수록, 우리 아까 별 만들 때 성간물질에서 말씀드렸어요. 온도가 높으면 분자들이요, 굉장히 빠른 속도를 가지고 도망가 버려가지고 별을 못 만든다 그랬죠. 온도가 높을수록
분자 운동이 빨라집니다. 즉 분자 속도가 빨라져요. 분자 속도가 빨라진다는 건 그만큼 충돌 횟수도 증가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온도가 높을수록이에요. 온도가 높을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유효 충돌, 충돌 횟수가 커지니까 당연히 반응 속도가 빨라지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거기 없습니다만 하나 좀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촉매입니다. 촉매. 촉매라는 건 뭐냐면요. 뭐 두 가지로 나눠져요. 정촉매하고 부촉매. 촉매라는 뜻은 이겁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거예요. 자신은 변하지 않고 반응 속도를 조절시키는 것. 반응 속도 조절시키는 걸 갖다가 촉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뭐가 있냐면 두 사람 이간질 해가지고 싸우게 만들고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 그 사람이 촉매예요. 아주 쉽게. 자신은 아무 영향 없죠. 근데 두 사람은 싸우게 만들죠. 지금 무슨 얘기냐? 촉매는 자신은 변하지 않고 반응 속도를 조절시키는 걸 촉매라고 하고, 정촉매는 빠르게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싸움 못 치는 사람. 부촉매는 뭐냐면 느리게 하는 겁니다. 싸움 말리는 사람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 없지만 촉매라는 것까지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촉매라는 것까지. 자,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은요. 화합물 중 일산화탄소가 많다고 했는데 이거는 뭐 굳이 안에서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모르셔도 상관없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구상에서 옛날 우주에서 만든 화합물 중에서 일산화탄소가 많다. 화합물을 말씀드릴게요. 나왔으니까. 화합물이라는 건 뭐냐면요. 두 가지 이상 원소가 결합한 겁니다. 결합된 걸 화합물이라고 해요. 그 대표적으로 이렇게, 자, 예를 들면 이걸 쓸게요. H2라든지 O2, H2O, 거기 나오듯이 일산화탄소, 혹은 뭐 이산화탄소, 이런 걸 들겠습니다. 얘네들은 한 가지 원소죠? 한 가지 원소. 산소라는 원소가 만나서 분자를 만든 거예요. 얘네들은 두 가지 이상이 만든 거죠. 이 중에서는 우주에서는 얘가 좀 많거든요. 많은 이유가 뭐냐면 거기 나왔듯이 그냥 삼중결합 때문에 많아요. 근데 이거는 굳이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단원의 가장 키포인트는 바로 뭐냐면요. 바로 분자를 만들 때 어떤 결합한다? 공유결합한다. 공유결합한다. 이거 아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유결합해가지고 분자 만들 때 어떻게 해서 빨리 만들 수 있냐? 빨리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유효 충돌이 많아야 돼요. 에너지도 충분하고.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 세 가지. 뭐라고요? 농도 진할수록, 온도 높을수록, 촉매를 사용할수록. 이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것만 알아두시면은 특히 이 부분이 기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올 8월달이죠. 8월달 기출 문제에서 나온 게 얘가 나왔어요. 촉매가. 촉매까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단원의 확인 문제 풀겠습니다. 1번.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의 진화 단계를 모두 쓰시오 그랬죠. 그럼 태양은 어떤 별이든지 모두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게 수소 핵융합하는 주기혈성입니다. 주기혈성 쓰시면 되고요. 그렇죠? 주기혈성. 거기 나와 있죠. 주기혈성 다음에는 태양과 같은 건 뭐라고요? 적색거성이 되죠. 적색거성.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되면 행성상성은 백세외성이 됩니다. 답에는 성운은 나왔죠. 성운. 사실 성운에서 태어나니까 성운을 집어넣는데 성운은 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2번. 질량이 매우 큰 별, 태양보다 훨씬 큰 별이죠. 큰 별은 어떤 과정이냐? 성운부터 출발하면 어차피 주기혈성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적색거성이 아니라 초고성이죠. 그리고 초신성 폭발. 그 외에 두 가지로 나눠지죠.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입니다. 그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태양계는 우리 은하 중심에 위치한다? 아닙니다. 나선팔이에요. 나선팔이고, 태양계 아까 그림 그렸죠? 이런 그림일 때 어떻다고? 나선팔 여기 있고 중심부에서 얼마? 3만 광년입니다. 3만 광년. 자, 4번. 우리 은하에서 구상성단이 많이 분포하는 건 바로 여기 은하 중심이죠. 은하 핵과 그 다음에 은하 둘레, 헤일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은하 중심부 혹은 은하 핵 중심부 대신에
은하, 핵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헤일러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네요. 5번 보겠습니다. 우리 은하의 나선판에는 성간물질이 많아. 그렇죠. 그 새로운 별. 나선판에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산계산 성단. 비교적 젊은 별이 태어납니다. 즉 그 부분이 별들이 많이 탄생하는구나. 별이 탄생하려면 당연히 성운이 많아야 돼요. 성운. 그래서 5번에 성간물질이 많아 새로운 별이 탄생한다. 맞는 말입니다. 성간물질이 뭉친 곳이 성운이에요. 자, 6번. 허블의 은하 분류 중 우리 은하는 그랬죠. 우리 은하는 어떻게 분류가 됐죠? 막대 나선 은하입니다. 자, 6번 막대 나선 은하 알아두시고요. 7번 타원 은하는 그렇죠. 성간물질이 거의 없고요. 주로 늙은 별, 나이 든 별, 붉은색 별이 존재하죠. 그리고 뭉쳐 있죠. 예, 맞는 말입니다. 8번 정상 나선 은하와 막대 나선 은하를 구분하는 기준이죠. 중심부 은하핵에 막대에 있냐 없냐죠. 그래서 거기 나왔듯이 막대 구조의 유무, 막대 구조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정답입니다. 자, 9번 허블의 은하 분류 중 규칙적인 구조가 없고 특정한 형태를 갖지 않은 거 이게 불규칙 은하입니다. 불규칙 은하는 다시 한번 말씀 가장 어린 은하예요. 신생 은하죠. 신생 은하.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10번 온도가 높을수록 반응 속도가 증가하는 이유는 당연히 분자들의 속력이 빨라져서 충돌 횟수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력이 빨라져서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거 말고 다른 답은 분자 운동 속력이 빨라져서 충돌 횟수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11번 농도 역시도 충돌했습니다. 예. 농도도 충돌했어. 11번 정답도 역시 반응 속도 중 농도는 무엇을 달라지게 하는가? 충돌했습니다. 12번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두 가지가 농도, 온도가 나왔죠. 하지만 교재에 없지만 하나 더 선생님이 추가했죠. 촉매도 알아두셔라. 촉매. 촉매도 반응 속도를 조절한다. 자신은 변함없이 반응 속도를 조절하는 물질 촉매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일단은 우주의 기원. 바로 뭐냐면 빅뱅부터 원소가 만들어지고 별이 만들어지고 은하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분자가 만들어지고 이 1단원을 여러분들이 배웠고요. 2단원부터는 뭘 배우시게 되냐면은 행성의 운동 이런 걸 배우시게 됩니다. 지구의 운동 이런 거죠. 1단원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